제일 중요한 일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 네. 그래서 이거를 하기가 싫어요. 그냥 미루게 돼요. 근데 그래서 덜 중요한 일들 일단 먼저 처리합니다. 중요한 일은 계속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고 네. 이걸 계속 미루다 보니까 이 쓸데없는 일에 이미 에너지를 나는 다 소모했고 아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한이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오늘 할 책은 아주 유명한 자기계발 서적입니다. 뭐 거의 뭐 정석이라 불릴 수 있는 네. 누구나 한 번쯤 봤을 법한 이런 네. 책인데 원싱이라는 네, 책입니다. 원싱이라는 책인데 이거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요거를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얘기할 주제는 이 성공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6가지가 이 책에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그대로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공에 대한 6가지의 잘못된 믿음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 책을 관통하는 큰 핵심인 것 네. 같기도 한데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네. 저는 회사 상사로부터도 인정받고 후배로부터도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일도 잘하고 싶고 그냥 다 잘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퍼펙트맨이 되고 싶었어요. 회사 내에서. 처음에 네. 신입사원 막 되면 막 그렇잖아 왠지. 네. 아. 그런데 이걸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정작 중요한 제 업무에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아. 너무 이 주변 것들 신경 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 이 주변 것들 다 포기하고 제 업무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바뀌더라고요. 아, 네. 이 책에 그 파레토 법칙이라고 이제 유명한 법칙이지 않습니까? 네. 뭐 8대2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모든 뭐 부는 뭐 20%가 다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대부분은 다 뭔가 2대8로 불균형이 있다 이런 건데, 이 성공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다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성공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어떤 소수의 몇 개를 집중해서 하면 거기서 대부분 이루어지더라.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이게 정말 순수한 예로 네. 뭐 손흥민 선수가 네. 당구를 잘 쳐서 네.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 축구만 그렇죠. 잘했죠. 류현진 선수도 야구만 잘했죠.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직장 생활도 잘 하면서 네. 뭔가 다른 것도 막 되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도저도 안 되는 거죠. 아. 결국에는 집중력이 이렇게 분산된다는 그런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투자에서도 좀 전 느낀 바가 있었는데 이게 뭐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주식을 하다가 부동산으로 넘어오면서 느낀 바는 이게 두 개를 다 잘하기가 참 어렵겠다. 많이 말아 드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주식으로 많이 뭐 말았다기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말기보다는 그냥 뭐 나름의 수익은 있었는데 이걸로는 부자 되기가 힘들겠다는 약간 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워낙 변동성도 크고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왔는데 부동산만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또 그러니까 또 이게 좀 잘 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주식하고 부동산을 같이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많아요. 뭐 주식, 부동산, 뭐 코인 뭐 이렇게 약간 그 자산 배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투자라는 거를 이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에 엮어보면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자산군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해야지라고 하면 정작 그 사실 투자 그 처마다 어떤 투자 사고 방식이나 어떤 그 마인드가 다 다른데 다르죠. 이게 사람은 하나인데 투자처가 여러 개면 주식하던 버릇으로 부동산하고 부동산 버릇으로 또 주식하고 막 이러면서 결과가 좀 안 좋은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네. 블로그를 내가 이렇게 씀으로써 내가 이렇게 어떤 인사이트를 키워야겠다. 이게 진정한 목표인데 그냥 블로그를 쓰는 것 자체에만 목표를 두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식도 쓰고 부동산도 아, 쓰고 그렇지. 그냥 뭐 다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도저도 안 되는 거죠. 블로그도 안 되고 네. 주식도 안 되고 부동산도 안 되고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본인한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본인한테 중요한 게 뭔지를 고민하고 딱 한 개, 원싱 하나만 딱 골라가지고 그것만 사실 집중해서 이제 집요하게 팔아. 이게 이 책의 이제 주제인데 그거를 이제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는 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설명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멀티태스킹이 곧 능력이다. 근데 이거 회사 다니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막 다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사람들을 소위 말하면 막 능력자다 하면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시간 관리도 잘하고 잘하냐라고 말하면서 막 동시에 막 여러 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화도 받으면서 뭐도 하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잘못됐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굉장히 심플하고 뇌가 되게 단순하거든요. 사고도 하나밖에 못 해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해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드라마도 못 봐요. 밥 먹으면서 드라마를 못 본다. 밥 먹으면서 드라마 못 봐요. 그 정도는 좀 그럼 이렇게 밥 이렇게 들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드라마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그만큼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은데 회사 다니면서 이메일 처리하면서 막 통화하고 막 뭐 보고하면서 뭐 하고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근데
근데 보다 보니까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게 된 게 이 책이 되게 중요한 계기였어요. 네, 근데 이 책을 안 읽었다면 아마 멀티태스킹하는 사람은 정말 뭐 뇌가 뭐 여러 개다. 그리고 되게 사고가 확장되어 있어서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아마 착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 이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두 가지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두 가지 일을 모두 다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긴 하지만 네.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사실 하나하나 하는 것 대비 효율이 좋을 수는 없다. 네. 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 밥을 먹으면서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 집중하면 맛이 안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싫어요. 네, 그래서 그냥 드라마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먹을 때는 먹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보면서 식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런 분들 보면은 과연 진짜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 네, 이거에 대해 의구심이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요즘에는 또 반대가 돼가지고 네. 핸드폰 없이 그냥 음식만 혼자서 먹고 있잖아요. 네. 그걸 또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뭘까? 왜 핸드폰도 안 보고 음식만 먹을까? 미식가인가? 뭐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것도 있는데 네. 사실은 두 개를 잘하는 사람은 사실 그걸 하나만 했다면 훨씬 더 잘할 사람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멀티태스킹이 곧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잘못됐다라는 건데 이제 성공은 철저한 자기 관리에서 온다. 근데 이거는 자기 관리 잘해야지 성공한다. 이거는 거의 약간 좀 절대 진리처럼 사람들이 많이 갖고 그렇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자기 관리라는 것도 분야가 있는데 네. 그 어떤 사람은 운동도 엄청 잘해서 체력도 좋고 네. 또 뭐 책도 많이 읽어서 이렇게 뭐가 되고 뭔가를 많이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한다는 걸 뜻하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의 습관을 네. 제대로 이렇게 길들이면 별 노력 없이 그냥 쭉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거 똑같이 또 원싱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늘부터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도 읽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야지. 이래서 나는 하루를 아주 알차게 보내는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야라고 하면 또 다 못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네. 살을 빼야 되겠다 싶으면 살부터 우선 다 빼고, 네. 그다음에 뭐 책을 읽어야 되면 살 뺀 다음에 책을 읽는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에 집중하라. 네. 이게 습관 만드는 게 이제 책에서는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네. 만들 때는 노력을 많이 하지만 맞아요. 만들고 나면서 이제 유지하는 거는 노력이 크게 들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집중해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여러 가지를 다 하면서 하루를 막 잘게 쪼개가지고 여러 가지 다 하면서 철저한 자기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66일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는 여기 이 사람은 좀 빠른 것 같아요. 저는 한 100일? 못해도 한 99일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336699. 네, 66이 사람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한 2달에서 3달 정도는 이제 네. 꾸준히 이제 내가 어떤 걸 하면 그게 습관화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지하는 거는 네. 쉽다 이건 거죠. 네. 처음에 어떤 뭐 되게 아침에 막 일어나시고 하는 거 네. 어려우셨을 텐데 어려웠죠. 그게 이제 한 100일 정도 하면 좀 익숙해지나요? 전 지금도 안 익숙합니다. 네, 지금도 더 자고 싶고 네. 지금도 일어나기 싫은데 네. 약간의 의지를 더해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 하던 때보다는 훨씬 좀 훨씬 수월하죠. 훨씬 수월하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습관을 들인 다음에 네. 그렇게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별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싶지 않아도 열심히 살게 돼요. 그래서 뭐 그냥 어떤 그 관성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한 번 습관 생기면 그게 관성이 생겨서 네. 이거를 그냥 쉽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가 잘못된 얘기라고 지금 이 책에서 나오는데 네.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는 건 이것도 사실 절대 진리처럼 약간 받아들여지는 맞아요.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의지가 아기 때부터 네. 늙을 때까지 똑같지 않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똑같지 않고 똑같지 않죠. 뭐 1월부터 12월까지 똑같지 않고 네. 그래서 흡연자들이 1월 달에 금연을 많이 하는데 네. 12월 달 되면 다시 다 흡연하고 있죠. 네. 예, 이렇듯이 의지는 무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을 네. 처음에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라는 걸 에너지 어떤 네. 게이지라고 표시를 한다면은 이게 게이지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네. 게이지가 꽉 차 있을 때 많을 때 연초 월초 아니면 하루에 뭐 아침 이럴 때에 중요한 걸 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떨어질 때는 덜 중요한 걸 해라 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난 왜 이렇게 시간이 없지? 막 나는 왜 잠을 자는 거지? 잠 안 자고 하면 되는데 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가진 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의지가 가장 충만할 때 가장 중요한 걸 하면 되는 것이다. 맞아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있을 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게 문제다.
있다라는 거라고도 제가 이거를 볼 수 있어요. 먹는 거로 예를 들면 전 옛날에는 그 맛있는 거를 가장 나중에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맛없는 걸 가장 먼저 먹었어요. 맛없는 걸 가장 먹다 보니까 배가 점점 불러지니까 맛있는 거를 먹을 때 그렇게 맛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맞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못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맛있는 걸 먼저 먹습니다. 가장 먼저. 네. 그러니까 배가 불러져서 맛없는 걸 이제 잘 안 먹게 돼요. 네. 그런 분들 있죠. 그 냉면 같은 거 먹을 때 네. 고기 한 장 옆에 밀어놓고 끝까지 다 먹고 마지막에 고기 먹는 분 있거든요. 전데. 그러지 말고 고기부터 싸서 먹어라. 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것도 사실 뭐 요즘 워라밸 얘기도 많이 하고 사실 뭐 일도 하면서 적절하게 삶의 균형도 찾아야지만 일을 더 잘하고 네. 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이건 사실 전 거짓말 맞는 것 같아요. 일과 삶의 균형은 사실은 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많은 책에서 얘기하지만 일과 삶을 균형을 찾는 그 에너지가 더 네. 힘들어요. 네, 그냥 한쪽으로 그냥 쏠려버린 게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월화수목은 일을 열심히 하고 네. 차라리 뭐 금토일은 뭐 가정에 충실한다든지 뭐 이런 네. 게 차라리 더 효율적이지. 그게 훨씬 나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이게 매일매일 뭔가를 같이 하려다 보니까 네. 뭐 예를 들어 가정의 어떤 일을 할 때는 일 생각이 나고 일할 때는 또 가족의 일이 생각나고 약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게 살다 보면 약간 그 집중력이라는 거 네. 그리고 뭔가 좀 딱 차단돼서 하는 게 훨씬 네. 더 효율이 높다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텐데 네. 이게 일과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5개인데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근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일을 작게 시작하고 뭔가 좀 안전하게 디딤돌을 좀 디뎌가면서 가야지 한 방에 뭐 하면은 망한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좀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것도 틀린 얘기다. 네. 이 책에 나오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크게 벌린다는 게 네. 그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연봉이 5천만 원인데 뭐 네. 대출을 10억 받는다. 음. 뭐 이러면 되게 위험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생각의 크기를 좀 크게 벌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크기를 벌리지 않으면 오솔길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던 건데 회사원 분들이 특히 그래요. 저희 채널에서 회사원분들 많이 보시니까 회사 다닐 때는 좀 생각이 좀 이렇게 갇혀 있고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열리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특히 뭔가 내가 다른 일을 한다는 거 이게 막 엄두도 안 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 그럼 당장 내가 이게 될까?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주변에서도 항상 뭐 말리고 막 이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 스스로 생각을 크게 못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의 발전을 막는 거다.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나는 직장 다니니까 이걸 하면 안 돼. 네. 라고 스스로 가둬버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가두고 있는 사람과 나는 직장을 다녀도 이런 거 한번 해볼 거야 라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원싱에서 나오는 이제 성공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거에 동의가 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동의가 뭐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요 내용을 읽어보고 좀 들어보면 맞다라는 부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거 읽고 사실 좀 충격받았어요. 네, 이게 제가 이걸 한 4, 5년 전에 읽었는데 네. 최근에 다시 한번 읽으니까 네. 그때 충격이 또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멀티태스킹 잘하던 그런 친구들과 선배들을 부러워하고 막 그랬는데 네. 이걸 읽고 나서 이제 많은 거를 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원싱이라는 게 무언가를 포기하고 뭐 정리하고 구분하고 이제 우선순위를 둔다는 건데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은 이 3가지를 질문하고 스스로에게서 물어봐서 답을 찾아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이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을 그 일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가? 제가 말한 게 지금 3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난해한 질문일 어렵습니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책에서 왜 이런 질문을 하라고 하는가? 이게 잘못된 질문에서 잘못된 답이 나온다. 네. 이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 스스로한테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한테 질문을 할 일이 잘 없어요. 네. 우리는 뭐 점심시간에 뭐 먹을래? 이런 질문 아니면 뭐 먹을까? 스스로한테 하는 질문 이런 거는 질문할 수 있지만 네. 나는 잘 살아가고 있나? 나의 방향이 지금 맞고 있나? 음. 나의 선택에 대한 결과는 맞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은 사실 잘 안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는 이유도 사실 저는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질문을 하는 사람도 나고 답을 안 하는 사람도 나라면 내가 나한테 질문해가지고 무슨 답을 얻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안 하시는 것도 많은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거 그리고 다른 책들에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는 그 답을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꾸준히 물어보고 고민하고 사색을 해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스스로에게 막 계속 물어보면서 답을 찾았던 거? 일단 저는 뭔가의 선택을 할 때 그 결과가 나고 나서 그 결과 이후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 부동산을 매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뭔가를 먹어야 될 때 막 메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막 퉁퉁 붓거나 뭐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뾰루지가 나거나 이러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먹고 싶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계속 먼저 일단 결과를 먼저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내가 이제 뭐 또 뭐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결과와 과정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돌아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걸 먹어도 될까? 먹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과연 내가 먹는 게 맞는 것일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자기한테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투자에도 좀 맞는 것 같은 게 이게 보통 부동산 살 때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수를 할 때 이미 매도를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사야 된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팔기가 또 쉽지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살 때 파는 것도 고려해서 사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맞는 어떤 비유라고 볼까요? 그렇죠. 일단 제가 여태까지 총 매수한 숫자가 대략 한 50번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49번이 최고점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번이 약간 실거래가보다 좀 낮은 그런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여태까지 49번의 선택을 할 때 내가 항상 최고가에 물리는 건 아닌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선택인가? 그래서 항상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입지나 어떤 미래 가치나 상품 가치의 미래를 봤을 때는 지금보단 더 비싸질 거야. 어떤 라는 믿음을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뭐 팔 거냐라는 거는 이제 미래 가치가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팔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실 뭐 조사도 많이 하시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많이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한테 스스로 물어보고 자기 확신이 생길 때까지 계속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면 스스로한테 답을 찾는 질문 중에 첫 번째가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을 먼저 찾으라는 겁니다. 요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나한테 만약 10개 일이 있으면 하나씩 한번 보는 거죠. 이 일은 안 해도 지금 아무 상관없는지 이 일은 만약에 안 하면 정말 큰일이 생기는지 아니면 이 일은 정말 꼭 해야 되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어떤 순위를 매겨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원싱 하나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당연히 여러 개의 답안지가 있을 것이고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면 나머지를 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순위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 내가 여러 개 만약에 뭐 3개를 한다 생각하면 벌써 우선순위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할 수 있다면 단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계속 나를 압박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게 된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예를 들어 나는 살을 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 일을 함으로써요. 요거는 이제 연계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살을 뺀다.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살을 뺨으로써 뭐가 있는데 라는 것도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는 거. 저는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일을 함으로써 그 뒤에가 없다면 이거는 그냥 쉽게 접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함으로써 연애를 더 잘해볼 거야. 또 인기가 많아질 거야. 아니면은 뭐 배우로서 캐스팅이 될 거야. 뭐 이렇게 뭔가 연계될 수 있는데 그냥 나는 단순히 살만 빼겠어 하면은 안 빠집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지금 몸무게가 높아서 살 빼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살을 못 빼고 계속 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유부남 유부녀 분들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살을 뺄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딱히 뭐가 없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아내나 남편이 뭐 그냥 빼지 마, 뭐 괜찮아, 왜냐면 같이 먹으니까 또 그러니까 이 빼야 되는 그 의지가 이제 미혼이나 이럴 때 대비해서도 많이 낮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기초 내사량도 낮아지기도 하지만 뭔가 그 함으로써가
이거가 부족할 때 이 의지도 안 생기고 중요도가 또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이게 살이 안 빠진다는 거는 먹는 거 대비 빼는 게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밀리고 있어요. 먹는 거의 행복이 훨씬 더 강하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유부남이 어떻게 뭘 위해서 살을 빼야 되는지 한번 댓글 한번 적어주세요. 없다 이렇게 써야 할 것 같은데 굳이 빼야 되나? 같이 잘 많이 먹어요. 뭐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근데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그 일을 함으로써 결국에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만들거나 필요 없게 만드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선순위를 두는 게 되게 정교하게 많이 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단 하나의 일을 찾으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다른 일을 하는데 연계도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 다른 게 쉽거나 필요 없어져야 된다. 네. 그럼 이게 아마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예시를 좀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렵긴 하죠. 네. 네,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토지 투자를 먼저 했는데 네. 토지 투자를 일단 잘 하게 되면 나머지 아파트 투자나 뭐 상가 투자 이런 것들은 네.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처음부터 만약에 제가 토지랑 상가랑 아파트 다 공부했다면 네. 아마 이도저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투자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부동산이라고 제가 정했고 네. 그리고 부동산 안에서 중요한 거는 뭐 경매 이런 것도 많지만 그 중에 토지만 잘하자라고 하나만 정했기 잘하자. 때문에 그 나머지들이 이렇게 딸려왔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투자라는 거는 뭐 형식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그 어떤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그 논리나 구조는 사실 네. 다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건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분야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네. 사실 그 다른 거에 적용하는 거는 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가지에 성공하신 분들이 다른 것도 잘하는 이유가 그 성공 방정식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자영업으로 많이 성공하신 분들 중에는 거기서 또 이제 답을 찾으면 그걸 또 다른 일을 할 때 그걸 또 갖다가 이렇게 차용하는 경우들도 좀 있고. 네. 저도 이제 주식을 하다가 부동산으로 넘어왔는데 부동산 할 때 주식에서 어떤 그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좀 많이 쓰기도 했었어요. 뭐 수익률 가지고 막 계속 네. 계산하고 배당으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월세 수익률을 좀 월세. 배당처럼 생각하고 네. PER 뭐 PBR 뭐 이런 것들 막 배우잖아요. 네. 그럼 EPS 막 이런 것들 막 배우면서 야, 이거를 살 때 이거 주식으로 이거 가치 평가를 할 때 왜냐면 부동산 가치 평가가 되게 중요한데 네. 주식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라든지 뭐 가치 평가하는 게 좀 일이니까 네. 거기서 이제 뭐 어떤 뭐 책이나 이런 데서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부동산에다 적용해 보려고 처음에 노력했던 게 시작이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제 경험은 그거였어요. 이게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일이 무엇일까? 저는 옛날에 이제 회사를 다닐 때 네. 회사에 이제 저도 의욕적으로 들어가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지만 들어가고 알았어요. 왜냐면 들어가기 전에 약간 각오는 했지만 네. 우리가 토목과 네. 토목이니까 막 지방을 이제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해외도 많이 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계신 분들이 사실상 이게 뭐랄까 일반적인 가정을 이렇게 꾸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뭐 떨어져 계시고 네. 항상 뭐 영상 통화로 이제 네. 가족들과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음. 그러면 뭐 좋은 회사였지만 회사를 그만둬야지만 해결이 되는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원하는 방향은 내가 가는 그 어떤 가족을 꾸리는 거랑은 갈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회사를 그만둘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쉽거나 필요 없게 만드는 일을 찾은 거죠. 네. 이 회사를 그만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회사 일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닙니다. 이 건설업을 하면은 어쩔 수 없게 생기는 그 일을 내가 해결을 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했더니 돈을 벌음으로써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 그럼 돈을 어떻게 벌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뭘까? 주식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부동산 하나만 파서 돈을 범으로써 회사를 그만둘 수 있게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라고 이제 이 책을 읽기 전에 제 나름의 어떤 그 3단계를 했던 것 같아요. 방금 하신 말씀이 이 구독자 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직장을 안 다니고 나는 네. 자산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직장이 뭐 다닐만은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나의 삶을 더 누리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지금 계속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해나가시는 분들이 이 채널을 보고 계신데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이 부동산 공부를 할 때 그냥 부동산 공부만 하면 되는데 막
다른 것도 막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경제라든지 네. 막 이런 통계라든지 이런 거를 다 같이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진짜 필요한 어떤 상품 그거에 대해만 공부를 해도 저는 충분히 중요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회사를 무조건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작가님은 이제 본사에 계속 계셨잖아요. 네. 서울에 네. 있으셨잖아요. 네. 저도 만약에 계속 본사에만 있고 계속 서울에만 있고 만약에 퇴근도 빨리 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저도 회사를 굳이 그만두려는 생각은 들지 않았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에 있었고 네. 현장을 도셨죠. 네, 현장을 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술직이니까 당연히 계속 현장을 돌 수밖에 없고 뭐 해외도 가시는 분들도 많았고 많죠. 제 동기들도 뭐 해외도 많이 가 있고 아마 지금 만약에 그만 안 두셨으면은 아마 두바이에 부르치아 저는 뭐 지을 수 있었을 거예요. 카타르 갈 수도 있었었거든요. 뭐 카타르 막 뭐 무슨 뭐 사우디 막 이런 카타르 데 진짜 많이 가요. 네, 맞아, 그런 맞아. 데들에서 많이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바라는 삶과 어떤 회사가 할 수 있는 그 선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걸 제가 해결하려고 이제 스스로에게 3단 질문을 한번 해본 거죠. 작가를 하셨던 것도 약간 이거에 좀 맞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작가를 함으로써 저는 뭔가 이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저만의 성취가 없는 거예요. 회사 내에서 성취를 했으면 네. 저의 성취로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네. 뭔가 이게 번지는 거죠. 뭐 내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부분이죠, 될 수도 부분. 있고. 네. 부분의 하나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뭔가 글을 쓰면서 작품으로 완성됨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좀 감동도 주고 재미도 주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이것만 하다 보면 네. 딴 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겠구나.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만들거나 필요 없게 만드는 일을 하라는 건데 그게 이제 단순화가 되게 하는 어떤 상위 개념의 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찾으라는 거죠. 거꾸로 이제 역으로 질문을 해가면서 이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 결국에 작가 어떤 글을 씀으로써 예를 들어 뭐 회사에서 뭐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도 있고 맞아요. 내가 어떤 성취감을 좀 더 부족하게 느낄 수 있었던 부분도 이 글로써 또 얻을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이게 더 좋은 개념이 있다면 나에게 이 나머지들이 쉽게 해결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면 내가 회사를 뭐 이렇게 해외를 간다거나 뭐 이렇게 막 유목민의 삶을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 나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지라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살 빼는 것도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 게 맞아요. 많은 분들이 살을 빼려고 하거든요. 근데 살을 빼려면 노력이 들어가고 시간과 어떤 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일을 함으로써 어떤 일들이 쉬워지고 필요 없게 되는가. 요게 한번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함으로써 다른 일들이 더 어려워지거나 다른 거에 더 많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금전적으로 뭐 손해가 더 와서 뭔가 다른 일이 뭐 꼬이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도 한번 경중을 따져가지고 이 질문 3가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가님이 되게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이런 게 좀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 성공하는 사람은 단 하나의 일을 가장 먼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고 그 일을 끝내놓고 나머지 일을 하는데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지 못하는 분들은 되게 중요한 일을 막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뭐 쓰잘데기 없는 일들과 막 같이 막 병행하면서 정작 중요한 건 챙기지 못하는 뭔가 좀 중구난방의 하루를 보낸다. 이런 게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일단 회사에서 메일이 여러 개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일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하기가 싫어요. 그냥 미루게 돼요. 근데 그래서 덜 중요한 일들 일단 먼저 처리합니다. 먼저 처리하다 보면은 중요한 일은 계속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고 이메일도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걸 계속 미루다 보니까 이 쓸데없는 일에 이미 에너지를 나는 다 소모했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한이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귀찮더라도 가장 어렵더라도 먼저 해버리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직장생활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사실 그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라고 여기 앉아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일이 귀찮고 싫다 보니까 괜히 쓸데없이 다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뭐 되게 간단한 어떤 답변이라든지 간단한 어떤 메일 답장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일은 우선은 하자 하다가 보면 11시 반이야. 그럼 밥 먹고 와서 하자. 하다 보면 또 전화 받고
가다 보면 벌써 한 3시 반, 4시 네. 되고 이제 회의 들어가죠. 네. 회의 들어갔다가 오면은 잠깐만 오늘 집에 가서 애 봐야 되는데 우선 내일 하자. 요게 거의 루틴이잖아요. 루틴이죠. 회사원들의 거의 루틴이죠. 네. 그러다 금요일 되면 어쩔 수 없다.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할 일엔 또 잘 적어놔. 막 맞아요. 메모장에나 이런 거 잘 네. 적어놓거든요. 그리고 계속 밀려. 너무 팩폭하시는데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이게 중요 별표 해놓고 계속 밀리는 거. 네. 이거 막 20일 전에 입력해놓은 할 일이 없어지지가 않아. 이런 것들 하다가 이제 D-Day 막 3일 전에 준비됐나? 뭐 김대리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네, 됐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막 주말에 막 나와서 하고. 네. 그러면서 월화발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정작 중요한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우선순위가 이제 부차적인 것들을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저자가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루에 4시간을 따로 빼놔라. 그러니까 4시간 굉장히 긴 시간인데. 회사라면은 회사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이 오늘 있다면 거기를 하는데 한 4시간은 무조건 집중할 수 있게 딱 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책에 보니까 출근하고 딱 30분 간단한 것들 하고 그 다음부터 4시간은 무조건 빼놓으라는 이런 그래서 얘기했더라고요. 이거를 그 실제 대기업들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집중 근무 시간이라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 할 때쯤 퇴사했어요. 나 그랬던 것 같아요. 할 때쯤 퇴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네. 뭡니까? 집중 근무 시간은 웬만하면 네. 화장실도 가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커피도 마시지 마라. 근데 그게 주로 보통 9시에서 한 11시 이때거든요. 그냥 2시간 동안은 그냥 일만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집중 근무 시간 지키라고 항상 뭐 방송도 나오고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써붙여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그때 나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나요? 엄청 많아요. 왜냐? 그때 나가면 담배가 더 맛있나 봐요. 네. 그래서 커피도 더 남들이 맛있고. 집중하라고 할 때 집중이 안 되니까 잘.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좋은 도움이 된다 봐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회사 생활, 이 직장 일이라는 게 네. 사실은 우리가 8시간 동안 일하면 8시간 계속 일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진짜 몇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딴 생각하거나 핸드폰 보거나 딴짓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가장 좋은 오전 시간에 네. 중요한 일을 다 끝냈으면 좋겠다는 게 회사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근무 시간을 정해놓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이게 출근하고 점심 먹기 전까지가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에너지도 좀 많고 맞아요. 가장 좀 뭔가 좀 의욕도 좀 있는 상태인데 왜냐면 오후 되면 더 힘들어지고 만약 저녁 먹고 야근할 때는 사실상 효율성이 거의 한 10%대로 줄어들잖아요. 네. 거의 뭐 집중력이 초등학생 정도 수준으로 많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밥 먹고 점심시간 이후에 회의하면 사람들 다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졸고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생각해보면은 네. 사실 이렇게 좀 집중해서 하는 게 필요한데 네.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제일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약해지는 본인 스스로의 문제. 다른 것들도 막 딴짓도 하고 싶고 뭔가 이거 좀 귀찮은데 하면서 뭔가 좀 미루게 되고 네. 요 스스로의 나태함 뭐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건데 그거 스스로 좀 극복하면 그리고 극복을 해야만 내가 좀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중요한 거 하나를 집중해서 하라. 이게 워낙 뭐 단순한 얘기기도 하고 뭐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게 좀 안 돼요. 우리가 어려워요. 안 되기 때문에 반대로 역설적으로 성공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기도 네.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4가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산성 높은 하루를 못 살게 나를 방해하는 4가지가 있는데 하나 설명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예스맨이죠. 아니오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담배 한 대 피러 갈까? 하면은 이렇게 아니요 라고 할 수가 네. 없어요. 집중 근무 시간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안 돼. 맞아요. 안 되잖아요. 네. 왜냐면 마침 나도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 네. 그럼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또 하루 루틴도 깨지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또 어떤 뭐 약간 옆에 팀에서 뭔가 부탁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같은 팀원 내에서도 일이 이렇게 막 토스가 넘어오는 거 있잖아요. 엄청 많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거절하는 게 네.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거절 쉽게 잘 못하시지 않아요? 네, 잘 못해요. 저는 웬만하면 내라고 하고. 네. 근데 저는 팀원이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네. 팀장이 거절 잘 못하면 그 팀원들은 그냥 되게 끝장납니다. 힘들죠. 네, 그냥 일을 다 받아와요. 그렇죠. 전사의 일을 그냥 다 끌어모읍니다. 블랙홀처럼. 어느 순간 네. 우리가 다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직원들한테 다 뿌리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은 큰일 나지.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개인한테도 만약에 적용한다면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명심을 하고 그리고 거절을 함으로써 생기는 뭐 약간의 거리감이나 좀 불편감도 있겠지만 그거를 너무 피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거절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자유라는 것이 생기고 네. 생산성이라는 게 생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알지만 참하기 어려운 것.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책에서도 아마 이제 저자도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생산성을 높이고 하루에 4시간을 빼서 뭔가를 하고 싶지만 예를
들어 내가 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다. 네. 아니면 아이를 뭐 양육하고 있는 아빠다. 그럼 나는 아이도 키워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생산성 있게 내 시간을 빼냐. 이렇게 뭔가 가족이나 아니면 어떻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 무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이 생산성 있는 시간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거를 저자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라. 약간 좀 이렇게 뭉개고 넘어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일단 제가 자녀가 네. 정말 혼자서 몸을 못 가눌 때 네. 그때가 사실 가장 힘들잖아요. 힘들죠. 근데 그때는 저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자녀와 놀아주다가 뭐 네. 기저귀 갈고 하다가 잠이 들면 저도 네. 같이 잤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아이 키우는 전문 인력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피곤하더라도 아이가 잠들었을 때 그때 뭔가를 좀 해보자 해서 그 시간을 좀 쪼갰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신입사원 생활을 이제 강원도에서 완전 산골짜기에서 했었는데 그때 막 11시 반에 퇴근하고 했었을 네. 때도 네. 그때 막 부동산 투자 막 한다고 막 공부하고 막 했었거든요. 네. 사실 막 주 6일 일하고 막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막 야근하고 하면 네.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저도 그때 막 이게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되게 컸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자.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잠을 안 자는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근데 이게 뭐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 상황은 이렇고 근데 내가 가야 될 길은 저긴데 이렇게 하려면 방법이 뭘까라고 내가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면 답은 되게 단순한 거에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답은 몇 개 없거든요. 네. 근데 이 답이 너무 가기가 두렵고 겁나고 힘든 거죠. 네. 고생스럽고. 근데 그냥 그걸 하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기타를 배워보려고 네. 그때도 야근을 엄청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타를 해야 되는데 네. 배울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읍내에 음악 학원이 있었어요. 읍내 음악 학원에 가가지고 1시간을 배우고 그게 11시인가까지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잠깐 배우고 네. 그 다음에 숙소에 와가지고 기타를 들고 논 같은 데 나가가지고 거기서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밤 12시에 가로등 하나 없는 그런 동네에서 이제 기타 연습을 막 했었어요. 이렇게 띵띵띵띵 하면서. 네. 그 그때 주민들도 무서웠겠는데요? 주민이 없습니다. 주민이 아예 없어요. 고라니하고 뭐 토끼랑 개구리 정도 있거든요. 주민이라고는. 그 정도 있는 동네에 가가지고 저 혼자 이제 어차피 강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막 조용히 이제 이런 걸 막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방법을 찾으면 사실 사람은 찾게 돼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독하신 분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시간을 포기하는 거는 최후의 순간이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라. 주변의 도움을 받든지 책에는 그런 얘기 하더라. 빌 수 있다면 빌어라. 빌어서라도 뭐가 된다면 네. 빌어서라도 무언가를 어떻게든 도움을 받든지 해결을 해서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서 그걸로 성공으로 가는데 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말대로 진짜 방법을 찾으려면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찾죠. 네.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는데 네. 그게 귀찮고 힘들어서 안 하는 것뿐이지 네.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건강에 나쁜 습관이 나의 생산성을 갉아먹는다는 건데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그렇게 막 살다 보니까 커피 막 7잔씩 먹고 사니까 몸이 너무 망가지는 거예요. 진짜 망가졌거든요. 네. 막 몸이 아침부터 막 너무 졸리고 하는 게 6시에 눈을 떴는데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계속 피곤한 상태로 막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막 하기 싫어지고 하잖아요. 네. 근데도 막 참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몸이 축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네. 경험 있지 않으세요? 많죠. 네. 저도 그 회사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할 때 네. 늦게 끝나고 와서 일찍 또 출근하면은 진짜 이게 이메일이 네. 이게 이메일인지 뭐 스팸 메일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냥 집중도 안 되고 막 대답도 막 이상하게 하고 오타도 많이 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얼마 뒤부터는 네. 항상 최소 6시간 이상은 자자. 이거는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겁니다. 아니 어떻게 6시간을 자냐 시간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또 만들어내야죠.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 회사 다닐 때 네. 뭐 야근도 하고 막 할 때 한 50분 일하고 한 5분 10분은 꼭 쉬었거든요. 어떻게든. 그때 네. 잠깐 쉴 때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들을 잠깐 그때 짬짬이 하는 시간들. 네. 왜냐면 퇴근이 막 너무 늦으니까 네.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시간에 밤에는 할 수 없는 일들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낮에 막 짬짬이 해가면서 어떻게든 시간 확보하려고 막 되게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도 그 네. 뭔가 글을 쓸 때 네. 이렇게 아이가 잠깐 자는 시간에 글 쓰고 막 이렇게 짬짬이 쓸 때가 되게 에너지가 쫙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기 전에 써야 되니까. 깨면 다시 시작이니까. 뭔가 그게 있어요. 시간이 이게 한정돼 있으니까 집중도가 높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쪼개 쓰는 것도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라는 게 사실 뭐 무한한 건 아니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가능하면 뭔가 오전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중요한 일을 그나마 좀 에너지가 있을 때. 근데 사람마다 좀 컨디션 다르니까 뭐 나는 뭐 오후 2시에 가장 쌩쌩해 하면은 뭐 그때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답을 찾아라 라는 게 또 이야기입니다. 요 얘기도 많이 아실 텐데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환경이 나의 생산성을 갉아먹는다. 이 환경 너무 중요하죠. 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진화하는 동물 같아요. 네, 인적 환경이 있고 제 생각에는 그냥 어떤 물리적 환경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내 주변에 그냥 비관론자들만 가득하다면 나도 비관론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투자는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뜯어 말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 말리는 분들도 나름의 어떤 논리와 사고 방식이 있으시니까 이제 걱정돼서 하는 얘기긴 한데 그게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죠. 사실은 뭐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게 부모님이지만 부모님의 말이라고 해서 다 절대적으로 맞지 않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주변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지지해주는 분들을 많이 두라. 맞아요.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야 그거 다른 사람이 해봤더 망했던 거야. 막 이런 사람만 있으면은 진짜 이게 잘 될 사업인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내가 생각하기엔 좋은 가격인데 야 이제 집 끝났어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또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기회를 또 날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내가 어떤 거를 하려고 할 때 이 사람도 중요하고 주변의 어떤 환경도 중요한 게 이 뭐 성공을 어떤 뭐 직선의 길로 보면 이 장애물들이 이제 막 계속 있는 거죠. 계속 있죠. 그럼 그 장애물들을 넘다 보면 체력도 지치고 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장애물들을 좀 미리 치우라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그게 이제 투자에서는 좀 아무래도 투자는 좀 낙관론자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미래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하지 미래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낙관적인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비난보다는 좀 지지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린 재테크 채널이니까 그런 분들이 주변에 좀 있으면 좋고 가능하면 좀 같은 길을 가는 분들이 옆에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 좋죠. 근데 요즘에 좀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뭐 부동산 공부를 한답시고 약간 사교 모임처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죠. 그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가가지고 공부하자고 했는데 호구조사 갑자기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동네네요 하면서 그러면 뭐 주말에 같이 뭐 이렇게 커피라도 한잔 이러면서 이제 점점 변질되는. 임장답시고 뭐 연애하고 있고 뭐 이거는 분위기 임장이라고 아세요? 분위기 임장? 몰라요. 그냥 가볍게 그 동네 분위기만 보러 가는 그런 임장도 요즘에 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남녀가 모여가지고 솔로 분들께서 동네도 한번 이렇게 신혼부부 느낌으로 한 번씩 돌고 하면서 되게 핑계가 좋네요. 분위기를 또 한번 느끼러 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목표를 원씩만 하는 거죠. 공부할 거면 공부만 하고 연애할 거면 연애만 해야지. 맞아요. 고시촌 가가지고 연애하는 분들 있잖아요. 노량진 가서 연애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결국에 환경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생산성을 높이고 하나에 집중하면 결국에 내 인생이 조금씩 바뀌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원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작가님이 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뭐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각자는 다 다르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짜 하나거든요. 그 하나를 찾으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 좀 자잘한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지 못하면은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할 때 보면은 쓰레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도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싹 버리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만 딱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분하고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거에는 온 힘을 다하라. 이렇게 이 책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송희구 작가님과 오늘 또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이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면서 저희도 이제 인사 나누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